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는 야당도 협조하겠다라면서 탄력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의사단체입니다. 자, 일단 의료 개혁 시급에 양측이 모두 공감을 이뤘다는 대목부터 함께 보시죠.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습니다.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밝히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셈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 꼬인 매듭 서둘러 풀어야 한다.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이 대표도 상당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도 불가피하다라는 데 양측이 모두 다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건 과제에 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나섰던 게 몇 가지나 될까? 제 기획엔 잘 없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오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는데 다른 의제에서는 많은 이견을 보인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이 의료개혁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청와대에도 계셨고 문체부에도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점. 굉장히 큰 합의죠. 저건 작은 합의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죠. 많은 언론이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는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해놓으셨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작 단계에서 어떤 합의도 내놓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사실은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의제도 다 정해놓지 않았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영수회담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그중에 백미가 사실은 의대 증원 관련된 문제,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것도 제가 들은 표현 중에 이게 좀 저는 오더라고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사실은 야당 대표로서 이만큼 여당의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저께 영수회담은 큰 성과가 있었고 이것이 향후에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좀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전에 새로 선출된 의협회장이 여야 간의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저는 건방지다고 시건방지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본인들이 본인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을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헷갈리고 있는 것인데 의료 문제가 꽉 막혀 있는 의대 정원 문제, 의정 갈등이 해결될 돌파구가 어제 여야 영수회담에서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어저께 있었던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를 했던 입장에서 또 청와대에서 일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노련하고 노회한 정치인 이재명과 그리고 우직한 정치 초보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대비되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얻을 거 다 얻었어요. 노련하고 노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풀 기자들이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고 주머니에서 A4용지를 꺼냈죠. 그걸 볼 때 저게 오늘 핵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15분 동안 이제 읽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죠. 의제 선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이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카메라 앞에서 다 읽어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지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마주해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운영에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야당 대표로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본인을 다 드러낸 것이죠.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우직한 정치 초보로서 제가 보기에는 얻은 것이 적지 않은 회담입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15분 동안. 때로는 어색한 미소도 지었지만
그리고 때로는 좀 인상이 굳기도 했지만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이건 이제까지하고 달랐던 모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얘기를 주도해야 하고. 그런데 15분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제가 정치 초보라고 제가 느낀 부분을 하나 얘기할게요. 다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해오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알았다면 그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 대답은 굉장히 좀 순진한 대답이었거든요. 이 얘기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참고로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들어주고 나서는 웃는 게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군요. 아시겠지만 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웃고 넘어갔다면 대통령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모습으로 점수를 더 따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의료개혁 문제에 협조하겠다. 가장 적극적인 어떤 발언이 좀 나왔고 이 대표 입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공감을 이뤘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어떤 좀 계획일까요? 의대 증원 문제는 그 규모와 방법의 문제였지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100% 동의하는 방향은 맞다.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요. 단지 그때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결국에 좌절이 됐지만 계속적인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던지신 지금의 의료개혁 방향은 맞다는 거에는 공감하시죠. 다만 이제 워낙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전향적 입장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시고 어쨌든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하신 거고요. 과거 영수회담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성과적인 영수회담으로 평가받는 게 2000년 김대중 이회창 대표 영수회담이었습니다. 그때 핵심 이슈가 의학 분업을 둘러싼 의료 갈등이었고 지금 상황 못지않게 의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회창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두 분이 합의하시고 꼬인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의학 분업 때도 영수회담이 등장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학 분업 제도가 그때 안착이 된 겁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회창 대표가 의료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의료계 입장을 좀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방향에 있어서 여야 또 대통령이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해법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했지만 의료계의 입장까지를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입장을 조율을 하다 보면 해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의 입장이 너무 강경합니다. 국민들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무조건 원점 재검토만 얘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에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갈 거고 어떤 성과를 얻더라도 그게 의료계의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의사단체나 의사협회도 더 이상 대화는 없다. 원점 재검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만나서 중재하고 대안을 찾기로 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국회 공론화 특위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박성규 차관님께서 굉장히 따끔한 돌직구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의협의 차기 회장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 회담 내용 중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공감을 이룬 것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은 정치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며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서 논란입니다. 여소동 전 행정관님,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지금 의료계에서 보인 대응이 점점점 강경책이에요. 처음에는 전공의들이 다 병원을 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 대학 교수 의사들이 오늘부터 이제 휴진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총선 과정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영수회담에서 일종의 합의된 사안 여야 정치권과 이 정부와 국회가 모두 공감대를 이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빠져라
라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죠. 그 지금 의료계 같은 경우가 의료계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결국에는 국가 면허고 국민이 준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 의사 면허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의료법 관련해 가지고 뭐 의대 증원 문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뭐 마치 뭐 천부인권 권리도 아니고 당장 정치권 아니면 국가적인 뭐 합의사항, 여야 합의사항을 그 정치권은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뭐 오만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의대 증원 400명이었습니다. 그때 의대 증원 400명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네. 그때 의료계에서 의사분들이 뭐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운동 뭐 약간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때도 어쨌든 의료계가 승리한 겁니다. 그때 의료계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걸 접고 나서 의료계에서 그때 당시에 복지부 기자들한테 그 의료 단체에서 수건을 나눠줬어요. 그 기념 수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전공의법 위에 그러니까 헌법 위에 전공의법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좀 논란의 발언이군요. 예. 헌법 위에 전공의법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본인들의 뭐 기념품이 아니라 복지부 출입기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저는 그때 보고 이 의료계 의사 이 집단이라는 단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일종의 뭐 전리품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겠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의료개혁 뭐 총선 국면에서 총선 국면 이전부터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총선을 거치고 또 의료경백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개혁 이슈에 대해서 약간 뭐 양비론이 생기면서 의사들을 지지한 듯한 아니면은 뭐 예. 국민들이 정부를 뭐 이렇게 심판한 것처럼 하는데 여전히 저는 전국민적인 의료개혁 의대 증원 문제에서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항상 으르렁대던 여야가 어쨌든 합의를 이룬 부분 의대 그렇죠. 증원 문제에서 의료계가 빠지라 굉장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예, 지금 박성규 전 차관께서도 여선홍 전 행정관 조기현 변호사께서도 의료계의 이 같은 입장이 상당히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의견 주고 있습니다. 이면택 회장, 차기 회장이 김관선 변호사님, 네. 영수회담 결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말 자체가 의료 정책을 정치인과 같은 비전문가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왜 의료개혁 문제를 합의하느냐. 근데 그 비전문가라고 지칭한 분들이 대통령과 일당 대표예요. 비전문가는 빠져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갖고 경제 정책이 있으면 대통령이 전문가입니까? 야당 대표 전문가예요? 왜 이렇게 뭐 우리가 사회간접 시설, 뭐 철도로 돈들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랄지 야당 대표 전문가입니까? 그 로스쿨 만들 때 변호사들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아니 변호사들은요 그 당시에 일단 뭐 명분이 좀 부족했었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어떤 변호사의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의 보수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문턱을 두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권위적이었죠. 아니 저런 그 논리대로라면 뭐 예를 들어 로스쿨 때도 비전문가인 정치인은 빠져라. 예를 들어 뭐 철도 문제에서도 철도 전문가가 아닌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빠져라. 이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의협 회장이 이제 차기 당선자인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외딴 섬에서 살고 온 것 같아요. 그 마치 의료 어떤 개혁이랄지 의료 어떤 직역 교체가 아마 치외법권이라 뭐 사각지대처럼 이건 뭐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근데 이 회장 당선자뿐만 아니라 또 의사들의 일부 어떤 행태들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없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나라 망한다. 이런 취지예요. 의대를 들어가서 물론 그중에 일부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슈바이치처럼 뭔가 환자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의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 지금도 사실은 의료계 단체 행동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겠다라는 정말 사명감 있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있는데 예. 지금 뭐 의협 회장 당선자랄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특히 일부 뭐 의대 교수랄지 보면은
마치 자기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국가와 환자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본인들이 받는 어떤 복지랄지 월급이랄지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의대 증원을 했을 때 당연히 의사들한테는 어떤 수익적 측면에서 부담이 있겠죠.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큰 파일을 두고 볼 때 의사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어떤 권리의 침해가 좀 적게 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데 야 우리는 눈꼽만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의대 증원 얘기를 하고 의대 개혁하겠다는데 아니 모든 건 백지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은 결국 대통령, 야당, 여당,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은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할 게 아니다.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특히 지금 임현태인가요? 네, 뭐 이름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방향 자체가 자기들만의 어떤 그걸 가고 있어요. 네. 국민의 지지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생각하는 것을 절대 뭐 조금도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그거에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의대 쪽이 오히려 의사와 관계된 사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후회도 늦는 거죠. 이때 공론화관련 참석하고요. 의대 증원이 너무 많다고 어느 정도 하자고 하고요. 필수 의료랄지 아니면 보험 이제 수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방향을 설정하고 향상을 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아니, 이런 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잠시 후에 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에서는 향후에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됩니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 양쪽 모두 다 향후 소통을 이어가기로 소통 부분에서도 일종의 공감대를 이룬 셈입니다. 잠시 후에 의료개혁 문제 다시 한번 깊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